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또 뵙겠습니다. 네네. 이 아스테카전 이제 두 번째로 또 네. 이제 구경을 해야 되는데요. 예. 네. 오늘도 또 시작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사실 지난주 것은 사실 신화와 관련된 얘기, 그리고 자연 경관에 대한 얘기가 많았고요. 네. 사실 오늘 작가님하고 좀 볼 전시는 이제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실제 네. 아스테카에 어떤 왕들이 있었고, 실제 아스테카에 있었던 각종 의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좀 제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아스테카의 시작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은 아스테카가 어떻게 실제로 제국으로 이렇게 네. 발전해 갔고 네. 이제 그런 걸 보게 되겠죠. 네. 네, 첫 번째 보이시는 이 석함, 이 돌로 된 이 네. 상자죠. 상자가 되게 재미있는데요. 지금 아스테카의 왕들의 이름도 네. 사실 그림 문자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걸 뭐 정확하게 이 왕의 이름은 있지만 또 별명 같은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왕이 아스테카의 최전성기였던 목테수마 2세의 왕을 지금 그려놓은 것인데요. 코르테스가 왔을 때의 왕이죠. 맞습니다. 네네. 1519년에 제위했던 왕이고요. 목테수마 2세의 별칭은 분노의 왕입니다. 경노의 왕이라고 하는데요. 그 분노가 여기 있는 이것을 분노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다른 왕들의 이름을 별칭을 살펴보면 뭐 하늘을 향해 창을 던진 자, 네. 예를 들면 뭐 갈대다발을 진 자, 뭐 네. 이런 식의 이제 뭐 왕의 별칭이 있는데 이분은 분노의 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분노의 원인이 무엇일까는 아무래도 뭐 에르난 코르테스의 등장으로 인한 자기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뭐 힘들었다, 뭐 화났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도 이제 고문서의 일종인데요. 사실 뭐 굉장히 화려하네요. 네. 요알리 에카틀이라고 합니다. 요알리는 밤이란 뜻이고요. 네. 에카틀은 바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알리 에카틀 고문서 이렇게 밤과 바람의 고문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엄청 많은 도상들이 있습니다. 뭐 너무 많지만 그 중에 한 3개 정도 좀 네. 재미있는 것을 살펴보면요. 지금 두 번째 보이시는 이 도상, 지금 뒤에 도배되어 있는 게 좀 더 좋으실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번째 태양신 토나티우. 네네. 이 사람은 항상 원반을 등에 네네. 무거운 원반. 달고 다녀야 되겠죠. 세상을 이렇게 돌리는 건가요?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원반이 있고 그 원반 주변으로 햇살이 이렇게 뻗어나가는 이런 네. 장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나티우, 세상을 돌리기 위해서는 희생제의, 피를 바쳐야 되는 제의가 있으니까 피를 바치는 장면이 오른쪽에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사람은 아니고 이 메추라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메추라기의 목을 잘라서 메추라기 피를 통해서 토마티가 좀 빨갛잖아요. 빨가면서 이걸 이게 희생제의를 지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가 무슨 연료처럼 이렇게 들어가네요. 네. 네. 그리고 5번에 있는 이게 지금 아까 20개의 달력 기호 중 네. 하나인 움직임의 기호입니다. 이 움직임의 태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임의 기호를 둔 거고요. 실제로 이 메추라기는 이 태양신은 토나티우만 먹는 게 아니고 네. 대지의 신도 메추라기를 먹고 있는 장면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네, 세계를 어떤 기계처럼 이해했네요. 이 아스테카인들은. 그리고 이것도 재미있네요. 아까 보셨던 그 네. 토끼를 던져서 달에 토끼가 있다고 믿었잖아요. 네네. 그렇듯이 달에 토끼가 이렇게 있는 장면 네. 보이고요. 그 옆에 동그라미 있는데 이게 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통 사회에서는 별을 동그라미로 표시했잖아요. 네네. 그렇듯이 아스테카도 이렇게 마찬가지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른쪽에 장면에 있는 건 사실 저도 되게 흥미롭게 본 장면인데 이 양쪽에 있는 2명의 여자가 있고 가운데 남자가 있습니다. 네. 근데 왼쪽에 있는 여자가 남자의 머리채를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옷도 더 화려하게 입었네요. 네. 네, 귀걸이 하고 있고 네네. 옷도 꽂고 있고. 근데 이 여자가 머리채를 잡은 행위는 네가 나한테 복종해야 된다. 너 나에게 복종해야 돼. 이런 걸 이제 강요하는 것인데 이 남자의 허리춤에서 보면 길다랗게 이렇게 삐져나오는 게 이걸 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뱀은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 부정한 짓, 이런 것을 상징한다고 해요. 여기 있는 이 장면은 사실 아스테카의 신은 되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1번, 이 도상이 미켈란테코틀리 지하세계의 신입니다. 그래서 지하세계의 신은 항상 해골 모양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얗게 표현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신이 바람의 신인데 바람의 신은 새의 상징을 차용해서 항상 부리 모양의 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의 신, 에카틀이라고 하는 이 바람의 신이 실제로는 케찰코아틀의 현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는 케찰코아틀인 겁니다. 그래서 케찰코아틀의 다른 모습인 거죠.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과 삶이 등을 맞대고 있는 것,
뭐 이런 것이 사실 되게 철학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러네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죽음과 삶이 등을 맞대고 살고 있네요. 네. 네. 서로는 바라보지 못하고. 네네. 이건 신을 위한 봉헌물인가요? 네, 이게 여기 이제 신성구역. 여기 이제 아스테카. 신성구역을 네. 재현해 놓은 거군요. 여기가 아스테카에서 가장 중요한 신성구역을 이제 복원해 놓은 3D로 복원해 놓은 곳인데요. 네.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대신전 템플로 네. 와이로가 지금 보시는 한 가운데 있습니다. 네, 저기 피라미드 형태, 네. 계단식 피라미드죠. 이게 이 아스테카의 피라미드는 네. 이집트와 좀 다르게. 사실 뭐 여러 차례 증축된 거라고 하고요. 이게 네. 1325년에 정착을 하는데 뭐 성대한 뭐 전승 행사나 뭔가 음. 왕의 위세를 과시하고 싶을 때 덧대어가면서 이렇게 계속 증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제일 중요한 건축이고요. 이 건축의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아스테카가 원래 자기들의 신 우이칠로포츠틀리 신화 속에 있었던 자기를 인도했던 신의 신전이고요. 네. 왼쪽에 있는 신전은 제시에 있었던 비의 신 틀랄록의 신전입니다. 가장 중요한 피라미드 신전에 두 가지 신을 모셨는데 하나는 자기들이 가져온 신, 하나는 여기 있었던 신. 이런 게 아마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그렇죠. 있는 거. 일종의 이제 피정복민들과의 화합 같은 것도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네. 상징을 합침으로써 네. 같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서 네. 존중한다는 뜻도 좀 보였을 것이고, 실제 비가 좀 중요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공놀이장, 네. 테오틀라츠코, 이게 뭐 흔히들 얘기하는 네. 그 사람의 네. 머리를 가지고 축구를 했다, 뭐 이런 그런 얘기들에 나오는 네, 바로 네. 거기인가요? 세로로 달린 링 모양의 이제 구멍이 있고, 네. 여기에는 엉덩이로 이렇게 치어서 손과 발이 아닌 거기에 네, 꼬리를 네. 시키면 이제 그 팀이 이기는 겁니다. 어... 진 팀은 희생제의 제물로 바쳐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아. 근처에 있는 제물로 바쳐지고, 희생제의를 하면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 이 아스테카 사람들은 사람의 그 중요한 혼, 우리가 네. 동양은 좀 혼이라고 하는 것들이 세 군데에 네.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는 머리, 네. 심장, 간. 간을 중시했군요. 네. 그럼- 보통 머리하고 심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네. 네. 그래서 머리와 심장은 하늘에 있는 신, 천상의 신이 가져가는 것이고, 간은 지하세계의 신이 가져가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신전이지만 킬링필드였을 수도 있는 곳이고, 근데 그게 이제 정복자들이 만들어낸 좀 과장된 얘기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정확한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건 의례만 행한 공간은 아니었고, 정치도 행했던 공간이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지금 대신전 템플로 마일 북쪽에 있는 독수리의 집이라고 네. 된 곳에서 이제 왕위 계승 의식 이런 아,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세속 정치의 공간, 네. 저것은 일단 어떤 종교적인 공간. 네. 그랬겠네. 이거는 어떤 유희를 했던 그런 네. 곳이겠네요. 실제로 희생 제의를 포로들에게만 이루어졌다고 네.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 지도자들, 왕들도 희생제를 했다고, 물론 자기를 죽일 정도는 아니지만 네. 선인장 가시 같은 걸 가지고 들어가서 뭐 신에게 이렇게 막 제의를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어떤 뭐 예를 들면 일식이나 네. 이런 게 있기 전에 그걸 이제 예측을 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왕이 들어가서 며칠 동안 이제 희생제를 막 하는데 갑자기 해가 없어졌다가 왕이 희생제가 끝나고 나니까 해가 이런 이제 극적인 효과를 노렸다라고 네, 얘기를 네. 하기도 합니다. 이게 그 아까 제가 잠깐 지나가다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네, 저희가 좀 관람객들이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네네. AR로 이제 꾸며 놓은 거고요. 사실 뭐 네. 어린이 관람객, 초등학생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제, 약간 가상현실처럼 마치 게임 화면처럼 네. 볼 수가 있네. 재밌네요, 이거. 네. 사실 여러 신전들이 있지만 재밌는 신전은 이 에카틀 케찰코틀. 케찰코아틀 신전이 있네요. 네. 에카틀이 아까 제가 새 모양이라고 했지 새죠. 않습니까? 새 모양이고 실제 처음에 보셨던 신화에서 테오티와칸에서 두 개의 해가 떠올라서 하나를 던져서 달이 되었는데 네. 안 움직였잖아요. 네. 안 움직이니까 에카틀은 그 제사에 그 행사에 참석했던 나머지 신들을 다 죽이고 네. 에카틀이 후 바람을 불어서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신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에카틀은 항상 바람 또는 네. 새와 관련한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에카틀 형상이 지금 사실 큰 석상이 지금 보시는 저 뒤쪽에 지금 있습니다. 저기 있네요. 네네. 네. 보시기에도 지금 새 부리를 네, 닮았죠. 부리는 새 부리인 것 같고, 네. 밑에는 이게 꼬여 있네요, 이게. 네, 꼬여 있는 게 꽈배기처럼. 이제, 네, 회오리 바람. 바람을 상징하는 상징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케찰코아틀이니까 케찰코아틀이 네. 또 뱀이잖아요. 뱀을 상징. 또 상징하기도 네. 하고.
그래서 이 에카트의 신전은 다른 신전과 달리 항상 원형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발굴하고 있는 현장도 가봤는데 이제 기단 밑에 이제 네네. 기초도 원형이고 아마 상부도 원형이었을 거랍니다. 원형으로 만든 이유는 바람이 잘 휘돌아 나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재밌네요. 이 도상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이거 얘는 그 틀랄록, 뽀로로 눈에 네. 제규어 이게 송곳니를 갖고 있는 틀랄록이네요. 이 틀랄록이 아까 보셨던 독수리 집에서 나온 틀랄록인데 화로로 썼다고요. 그래서 사실 동양적 관점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틀랄록이 비유신이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는 왜 건물에 이게 뭐 화기를 줄인다고 사실 네, 궁궐에도 있죠, 늘. 네. 청기화도 쓰고 뭐 이러는데 얘들은 왜 화로에 틀랄록을 장식했을까? 그러게요. 특이하네요. 혹시 물 받았던 그릇 아닌가요? 화로라고 이제 현지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받겠죠. 근데 실제로 화로에서 향을 많이 태웠다고 하는데 그 향이 이제 코펄이라고 하는데 코펄이라는 게 이제 나무의 수지가 굳은 것, 코펄이라고 실제 이제 이건 현대 거긴 하지만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네, 초 비슷한. 네. 이건 이제 흙으로 만든 건데 이건 들고 다니는 향로, 우리 말로 뭐 손잡이 향로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그래서 이런 데도 이제 불을 피우면서 얘를 집어넣어서 향이 이제 퍼지게 해서 뭐 은은하게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유럽의 카톨릭들도 이렇게 향을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네. 이것도 역시 들고 다니면서 마찬가지 사람들 사이를 다니면서 이 신성한 향을 맡게 했겠네요. 여기 이제 신성구역으로 씌인 거고요. 여기 사실 영상이 이제 신성구역에 있었던 우칠로포츠틀리와 호엘샤오키 밖과 낮의 흐름을 이렇게 형상화시킨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템플로 마요르의 앞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도록 영상을 만든 거네요. 네, 지금 경사 굉장히 가파르더라고요. 저도 가보니까. 네, 엄청 가파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저기 보이시는 게 이제 코엘샤오키 이제 달의 신이고요. 달의 신이죠. 네, 지금 이 장면이 이제 희생 제의를 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꾸며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들고 있잖아요. 얼굴 모양에 있는 테파트리라고 하는 손칼을 가지고 목을 자르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장을 꺼내거나 했던 것 같습니다. 되게 흑요석이죠. 흑요석이 많습니다. 다른 재질도 있고. 그래서 이제 태양이 떠오르면 이제 다른 지구. 그래서 태양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사람을 바쳐서 피를 통해서 공양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또 그 강조를 통해서 이 사회를 움직이는 이런 이제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희생 제의와 관련한 사람을 죽이는 제의와 관련한 전시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네. 처음 보시는 이 석제품, 석조상의 창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틀랄록을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창물이 여러 신전의 앞에 있었던 것으로 지금 뭐 이해를 하고 있고요. 틀랄록의 상징인 이 지금 삐죽 튀어나온 송곳니가 보이고요. 이 사실 귀걸이도 틀랄록의 상징입니다. 틀랄록이 여기 옆에 비스듬히 누워서 지금 쟁반을 받치고 있는데요. 사실 쟁반 안에를 보시면 실제로 칼로 그은 자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 제의를 할 때 이제 목을 자르는 제의 그리고 심장을 꺼내는 제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목을 자른 다음에 얼굴에 있는 뭐 이 살갗 같은 걸 벗겨내고 뭐 후처리를 했다고 해요. 이제 이건 뭔가요? 이거 맷돌처럼 생겼는데요. 이건 테말라카들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사실 좀 아스테카 사람들이 좀 비겁한 측면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포로를 아까 꼬치 전쟁으로 포로를 잡아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스테카 전사와 결투를 해서 지는 사람이 이제 제물이 되는 뭐 이런 공식적인 결투 행사가 있었는데 아스테카의 전사들은 완전 무장한 갑옷에 방패를 들고 아까 보셨던 마코아이틀 흑요석으로 만든 검을 들고 결투에 임하는데 실제로 희생제의로 잡혀온 이 포로들은 이 테말라카틀의 한 발을 묶고 깃털로 된 검과 깃털로 된 방패를 가지고 둘이 공정하게 싸움을 해서 진 사람이 희생제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뭐 싸움은 뭐 당연히 뭐 아스테카 전사들이 당연히 이겼겠죠. 그러니까 잡혀온 사람들에게는 그 강력한 페널티를 주는 거죠. 이렇게 묶어놓고 싸우게 하고 만약에 뭐 그래도 이긴다면 뭐 살아날 기회를 한번 줬을 수도 있고. 그러게요. 아니었겠죠. 계속 이제 어쨌든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굉장히 좀 전쟁과 재생의 신입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 실제 이 사람의 몸은 황갈색에 있는 이게 이 사람의 몸이고 사람의 가죽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가죽도 쓰고 있고 목은 지금 없네요. 그렇죠? 몸 가죽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생제의에 바친 사람의 가죽을 쓰고 이렇게 제의를 지내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말하자면 엄청난 제사의 중요한 의식, 네. 재관의 중요한 의식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의 손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쪽에서 보시면 실제로 이 껍질을 벗김 당한 사람의 손이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지금 내려와 있는 게 보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뭐 코르테스가 갔을 때 그 이제 여러 스페인 사람들이 기록을 남기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뭐 사람들을 잡아서 이렇게 껍질을 벗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 상황이 실제의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들은 말인지는 네. 확인되지는 않고. 근데 뭐 이런 도상이 있으니 이런 상이 있으니까 네. 어떤 형태로든 이런 의식은 있지 않았을까. 영 없었던 일은 아닌 것 같지만 네. 흔했던 일인지는 이게 사실 심장을 담았던 그릇으로 생각되는 그릇이고요. 옆에 있는 이 칼들이 실제로 심장을 꺼낼 때 사용했던 칼들입니다. 그래서 흑요석도 있고 네. 흑요석이 아닌 다른 다른 돌도 암질로도 있고요. 만들고요. 이걸 좀 의인화해가지고 이게 눈도 붙이고 실제로 이게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출토가 됐어요. 그래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하기에 뭐 말하자면 신과의 대화. 실제로 희생제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을 선상에 올라가서 신이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네.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렇죠. 기꺼이 죽을 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저희 틀랄록이 되게 많지만 사실 저는 이 장에 있는 틀랄록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네. 아주 이제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틀랄록이. 그러네. 틀랄록의 모든 특징이 다 있는. 네, 지금 보이고요. 틀랄록 이게 형상화한 이런 애들은 다 뱀이라고 해요. 이게 뱀이 이렇게 감싸고 있군요. 머리띠처럼. 네, 뱀에 대한 인지가 사실은 저는 제일 좀 궁금한 게 하나가 이 메소아메리카에서 뱀에 대한 인식인데 아까 보셨듯이 멕시코 국기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독수리가 뱀을 잡아서. 그런데 저는 뱀은 아까부터 계속 대지의 상징으로 생각하는데 뱀에 대한 인식을 서양 사람들이 오면서 성경에서 뱀을 되게 나쁜 동물로 묘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뱀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 도상현들은 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당시 그들은 뱀을 돼지 내지는 좀 뭐랄까 지금 생각하듯이 꺼려하는 이런 동물이 아니지 않았을까. 그런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무슨 생각합니다. 부활의 상징으로 생각했다면서요? 그 허물을 벗고 새로 태어나고 이러니까. 네. 게다가 뭐 알도 많이 낳고 하니까 뭐 다산 뭐 이런 것도 그런 뜻도 있었겠네요. 거죠. 그리고 강하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 뱀은. 그리고 이것도 틀랄록이네요. 네, 틀랄록의 상징인 뭐 도상과 함께 색인 푸른색. 색을 잘 썼네요. 꽃병 같은 걸로 쓰면 예쁠 그런 디자인이에요. 되게 틀랄록이네요. 역시 비의 신인만큼 물병으로 썼을까요? 이거는 용도는 알 수 없네요. 무슨 곡식을 담았을 수도 있겠고요. 이거 포스터에 있던 그 조각인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뭐 이번 전시에서 가장 보기에 따라서 조금 괴기스러운 면이 있어가지고 강렬하네요. 애니메이션에서 나온 그런 인물 같기도 하고요. 코코에서 지하 세계를 안내하던 헥토르? 닮지 않았나요? 얘가 모델이군요. 그 애니메이터들이 그릴 때 이걸 모델로 했군요. 말씀드렸다시피 지하 세계의 신이고요. 지하 세계는 9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9층에서 가장 밑에 있는 신이고 거기도 이제 남성격, 여성격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남성격인 믹틀란테쿠틀리고 여성격인 믹틀란시와틀이 따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영험한 이 기운, 숨결이 세 군데 있는데 머리, 심장, 간. 근데 간은 지하 세계가 관장하는 믹틀란테쿠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상도 보면 간이 있고 간 사이에 신장이 이렇게 쓸개가 나와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지하 세계에 있기 때문에 항상 살이 없는 해골 모양 그리고 갈비뼈가 드러난 앙상한 모양 표현이 되고요. 많이 말씀하셨던 코코에서도 이렇게 나오지만 이때 당시의 메소아메리카의 사람들은 지하 세계 자체를 음습하거나 뭔가 불길한 곳 이렇게 인식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우리로 치자면 뭐랄까 내세라고 하면 그렇지만 우리도 조상들이 가는 곳을 말하자면 음습하고 지하에 있는 이런 곳을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관점과 되게 비슷하게 그래서 되게 친근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이게 무슨 벌레인가? 저기 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나방이나 무슨 벌레가 들어가는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쓸개예요. 간과 쓸개입니다. 특이한 현상인데요. 저 머리 위에 지금 구멍이 나 있지 않습니까? 저기 이제 곱슬곱슬한 머리카락도 달았다고 원래 머리카락이 있었는데 그건 없어지고 이제 밑에만 남았군요. 마지막에 이제 죽음 해골에 대한 상징인데요. 지금 사실 보시면 이제 두개골 사람 머리뼈가 두 개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두개골은 장식을 잘 했고 그리고
위에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뚫었잖아요. 이제 네네. 가면을 끊기 위한 거라서 이거는 이제 전사가 죽은 다음에 그걸 이제 의대용으로 만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사실 되게 뭐 아무런 장식도 없고 그리고 네. 이 관자놀이가 지금 뚫려 있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희생제의에서 사용했던 실제로 아까 봤던 두개골의 벽 총판들에서 실제로 발굴한. 그래서 코르테스가 테노치티틀란에 처음 갔을 때 네. 1519년을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면 처음에 갔는데 딱 들어가니까 입구에 이 두개골이 쫙 진열되어 있는 벽이 있고 예. 두개골로 쌓은 탑이 양쪽에 있는데 저쪽에 신전을 보니까 피로 얼룩진 그리고 네. 여전히 사람을 죽여서 인신공양하는 장면. 네.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걸 바라봤다면 정말 이들이 뭐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 안 하고 뭐 악마나 뭐 이렇게 봤겠죠. 네. 그랬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자기들의 또 이런 정복을 또 정당화하는 그런 수단이기도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번 전시는 끝나고 이제 에필로그입니다. 벌써 끝인가요? 네. 아, 이제 멸망하는. 네, 네. 멸망입니다. 코르테스가 왔고요. 네. 여기는 이제 보시면 테노치티틀란 처음 왔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아스테카 이 목테수마 2세로부터 매우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이 황금을 약탈하려고 했던 고테스 군대들과 그리고 슬픈 밤 사건이라고 있었는데요. 네. 어떤 이제 축제, 인신공양을 하는 축제에서 스페인군이 거기에 있었던 귀족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테노치티틀란과 이 고테스 군대가 전투를 하게 되고 그 전투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당해서 아까 얘기했던 틀라스칼라 지역으로 도망갔습니다. 사실 틀라스칼라에서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코르테스는 테노치티틀란을 멸망시키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틀라스칼라에서 다시 군세를 재정비하고 틀라스칼라 동맹군과 다시 테노치티틀란을 쳐들어가서 이기게 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코르테스가 왔던 1519년에 아스테카 테노치티틀란을 멸망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 지금 목테수마 2세는 9대 왕이고요. 10대 왕은 이들이 들여왔던 천연두에서 80일 만에 제 80일 만에 상환합니다. 되게 뭐 아이러니고요. 그리고 11대 왕 마지막 쿠아우테목이 이제 왕위에 오르는데 이때가 망하는 때거든요. 그래서 쿠아우테목이 등장하고 나서 이제 뭐 사실 뭐 거의 뭐 국가 운명은 끝난 상황에서 쿠아우테목이 마지막까지 저항하며 아스테카를 지키려고 노력했다 했기 때문에 현재도 멕시코 현지에서는 이 쿠아우테목은 되게 추앙받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동상도 세웠다고 합니다. 제국주의에 이제 뭐 반대하는 이제 그런 상징으로 저항했던 상징으로 이제 여겨졌겠네요.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 스페인 군대의 총에 의해서, 그러니까 신기술에 의해서 이 그 아스테카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총균세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결국엔 세균, 천연두에 의해서 결국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다. 그런 게 이제 여기 잘 나와 있네요. 당시에 테노치티틀란에 처음 갔을 때 스페인군 병사가 뭐 기록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많아봐야 500명. 네네. 근데 마지막 전쟁에서 저 수도 테노치티틀란 포위했을 때 뭐 15만 명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주변에 있었던 세력들이 다른 원주민 세력들까지 합쳐서 결국 무너뜨린 거죠. 그게 저도 오늘 이제 전시를 보면서 가장 이제 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그 500명이 이렇게 점령한 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고 결국에는 가장 전성기처럼 보였지만 이 목테수마 2세의 치세라는 것이 겉보기에는 굉장히 강성해 보였지만 실은 주변의 여러 나라들, 부족들의 원성이 굉장히 자자했고 너무 강압적인 통치를 하다 보니 자그마한 외부의 충격이 왔을 때 무너져 버린 거죠, 이 나라가. 네, 그렇군요. 역시 이게 힘에 의한 다스림보다는 이게 덕치를 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어떻게 보자면 그 아스테카 문명 내부의 정치의 실패, 통치의 실패, 그런 것들이 또 원인이 하나였겠네요. 세균만으로 된 것도 아니고 총만으로 된 것도 아니고. 네, 그렇군요. 이게 이제 끝인가요? 전시를 마치면서 또 우리가 읽어봐야죠. 네, 제가 이제 박물관에서 일하는 직업이잖아요. 사실 뭐 작가님도 마찬가지 아니면 저보다 더 하실 거라 생각하지만 저희가 제일 공들여 쓰는 글이 사실은 전시를 열며와 전시를 마치며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인데 전시를 열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전시를 하는데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고요. 전시를 마치면은 잘 보셨나요? 우리가 이런 것을 제안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좀 바뀌셨나요? 저희는 인위적으로 이게 관람객의 시선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고 네. 객관적인 사실을 나열해서 그 객관화 속에서 그분들, 관람객들이 자기 자신만의 시각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 이게 네. 제 큐레이팅의 최종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시를 마치면도 역시 그동안 우리는 아스테카를 어떻게 생각했나.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스테카 인신공유만 생각했나요? 왜요? 오늘 전시 보셨잖아요. 생각이 어떻게 좀 바뀌셨나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그런 네. 마무리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저도 여기 이제 쓰셨지만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 뭐 또는 멸망의 스토리 이런 것들만 우리에게 이제 계속 전달되어 왔었는데 저도 이제 보면서 그것만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게 굉장히 이렇게 강력한 이야기고 우리의 이렇게 주의를 끄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머리에 많이 남아 있었는데 그거 이외에 아스테카라는 문명이 굉장히 특이한 문명이었다. 그리고 그 문명이 우리 이제 지구가 하나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유산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뭐 애니메이션 말씀도 하셨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뭐 벽화라던가 멕시코의 그 디에고 리베라 같은 대형 벽화들, 오로스코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은 그 이전에 자신들의 삶을 재현하려고 했던 움직임이잖아요. 근데 그런 벽화 운동이 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줬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에 뭐 이렇게 섞여 있다 보니까요. 아스테카의 문명을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유물부터 역사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쭉 본 게 굉장히 뭐 소설가 입장에서도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멕시코 갔을 때도 봤지만 그 신들을 이렇게 이들이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특이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픽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아마 어떤 애니메이션이라던가 아니면 웹툰 아니면 무슨 캐릭터를 연구하시는 분들 굉장히 재밌어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까 신화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또 이야기에 관심 있는 분들도 굉장히 특이한 어떤 창건설화, 그 다음에 세상의 창세설화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좀 그런 것도 와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굉장히 아스테카의 문명을 좀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내실 있는 전시였다. 그런 인상이었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전시 이거 준비하시느라고요. 네. 저희 어렵게 준비했으니까 좀 이걸 보시는 많은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서 오셔서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렇게 필요하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안내도 해드리고 즐겁게 관람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이들 보러 와주십시오. 저도 재밌게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